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 이제 핵심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효과적으로 수시 지원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알고리즘 1, 2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수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생부와 자소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마 오늘 제일 알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제가 앞서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국 수능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업계에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그 문과의 계열 구분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상경계열 1, 2. 제가 일부러 거의 많은 과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경영경제 통계만 아시지만 뭐 농경제도 있고요. 식품자원경제학과, 이것도 경제입니다. 소비자학과, 뭐 의류학과, 물류학과, 이런 것도 크게 보면 이 상경에 들어갑니다. 사회계열도 1, 2로 나눠봤어요. 네. 언론 홍보, 미디어, 심리, 인기과죠. 예. 사회학과, 뭐 정외과, 그다음에 뭐 국제학부 아까 얘기한 거, UIC, 스크랜튼, 뭐 자유전공도 사회계열입니다. 사회계열로 보시면 되고, 인문계열 1, 2가 있죠. 인문 1은 이제 어문 쪽, 언어, 한문학과도 있고요. 아시아 언어 문명도 있죠. 서울대학교에 있죠. 그다음에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사학, 철학, 미학, 뭐 고미술, 뭐 종교학과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도 있고 서강대에도 있죠. 뭐 연세대학교는 신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서열은 사실은 이게 서열입니다. 예. 뭐 어느 학교든 조금 아무래도 취업 걱정을 다 하니까 성적이 좀 좋고 이러면 상경계열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경영경제 통계를 쓰고, 조금 약하다, 예, 좀 약하다 그러면 좀 낮춰서 요 상경 2 쪽으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영의 스펙과 소비자, 뭐 식자경, 농경제의 스펙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내신이 좀 더 세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 경영경제를 당당하게 쓰는 거고, 그게 좀 약하다 그럼 전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특목 자사고에서도 이제 그런 학교 DB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 몇 등까지는 그러면 메이저를 써라, 뭐 더 센 데를 쓰고, 아니면 너는 꼭 서울대를 가야 하니, 가고자 하니 좀 과를 낮추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나 뭐 농경제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고, 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지 딱 이 과에만 맞는 스펙이 있다 그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열로 봐야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융합의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노하고 합치고 이과적인 거, 문과적인 거 이런 게 좀 융복합적인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뭐 경영학과에 간다고 해서 경영자가 들어간 동아리만 하려고 그러고 경영이 들어간 책만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용적인 거, 영자신문반 같은 걸 하면 보세요. 영자신문에서 뭐 다른 여러 언론 스크랩을 할 때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그게 경영이 될 수도 있고 경제도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그런 게 오히려 낫고, 뭐 경영 동아리에 못 들어가서 제가 아는 애는 등산 동아리를 했어요. 등산 동아리. 그러면 뭐 등산 동아리 했으니 뭐 체대에 갈 겁니까? 체대 갈 스펙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그 산에도 갔지만 얘가 평소에 이제 산에 다니면서 아웃도어 시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이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얘가 뭐 그 무크나 뭐 테드 같은 데서 검색하고 뭐 보고서도 찾아보고 그래서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하니 딱 어느 과에만 맞는 스토리가 있다. 너무 그렇게 한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문과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과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과도 서열이 이렇게 있죠. 아무래도 의학 계열이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 이제 공학이죠. 네. 자연과학대보다는 공학이 이제 더 취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공학에서도 전자공하고 가령 화학공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좀 다르죠. 좋아하는 과목 자체도
전자는 이제 수학하고 물리에 가깝고 화학은 뭐 수학하고 화학에 더 주력이 되니까 공통 겹치는 거는 수학이지만 그런 식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근 트렌드는 융합이다. 네, 최근 트렌드는 융합이다. 그래서 딱 그거에만 맞는 책만 보고 그거에만 맞는 동아리 이런 거는 아니다. 이게 도그마와 교조주의입니다. 그럴 필요에선 벗어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최근에 그리고 또 제 의견을 뒷받침해서 서울대학교가 친절하게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내실을 위한 교사자문 결과 보고서에서 최근에 그 세태를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요거는 국어 과목의 화작입니다. 화작인데 세특을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학교 학생이. 자, 이게 화면에 잘 보이시니까 조금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세특이 써져 있냐. 이 내용은 뭐냐면 국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의대나 뭐 생명공학 쪽을 지원하는 친구라고 해서 국어 교과목 내용이 아니라 항생제 관련해서 생명 쪽 얘기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한번 이건 보셔야 돼요. 네. 유튜브 같은 걸 보실 경우에는 이걸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읽어보셔도 되죠. 대부분 다 항생제 내용이에요. 글쎄. 네. 베타락탐, 뭐 항생제, 이런 식으로 국어 내용이 없이 전부 다 이런 생명 쪽 내용만 한 거죠. 이건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아무리 이 친구가 생명과학, 뭐 의대를 지원하거나 생명공학, 생명과학 쪽 학과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 국영수 사회과학의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생명 쪽으로 쓰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아주 완곡하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귀교의 서류 기반 면접 문항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내면 당신들이 이렇게 학생부 세특을 그 전공에만 맞게 이렇게 써내면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되겠다.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을 보시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해서 이게 과연 그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우리가 검증하겠다.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모든 교과목에서 그 전공 얘기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사실을 서울대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카페에다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이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탐구, 질문을 얼마나 했는가. 네. 그게 바로 이제 세특에 있는 겁니다. 세특에 우리가 테드도 쓸 수 있고 K무크에서 찾아본 내용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교과의 내용으로 해야지 너무 전공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도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네. 뭐 테드는 너무 흔하니까 WSB 같은 세계 최대 광연 기업에 가도 굉장히 정교하게 토픽별로 스피커 타입별로도 다 검색이 이렇게 잘 됩니다. 네.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했으면 질문이 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의 끝은 생활의 발견. 네, 이것도 책 제목입니다. 생활의 발견, 질문의 시작. 유튜브가 아니라 지식 채널 2 같은 프로그램이나 EBS 다큐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유튜브군요. 유튜브 때 내용이 이제 EBS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게 실생활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큐인데요. 자본주의 경제 대기획이 5부작입니다. 여기 보면 고전 경제학부터 현대 경제학의 여러 대표적인 저자들의 실제 생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기를 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책을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책을 고전을 다 읽지 않아도 굉장히 그 기억도 잘 남고 저도 이거로 공부를 할 정도니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 뭐 확률과 통계를 배운다 그러면 확률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5분짜리입니다. 5분짜리들 이렇게 보시고 그런 내용을 학생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교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보면 이게 수학 세특인데요. 수학 세특인데 사회가 수학과 통한다.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원리가 녹아있는 게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QR코드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수학이잖아요. QR코드 이전은 바코드고 바코드 이전이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암호가 수학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학년 때까지의 세특이었다면 이제 3학년 때 세특은 2학년 때 세특의 연장선상에서 써지는 게 좋죠. 이 친구가 일상, 사회에서 수학의 원리를 찾았다. 그럼 이런 걸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괜찮은데 요건 좀 너무 문과적인 거라 나중에 뭐 보시고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좋은 읽을 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그 학생부 컨설팅할 때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 보다 더 다른 시각에서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과 연계돼서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인구하고 관련된 그런 좋은 내용들이고, 자, 요걸 이제 요 앞에 건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 꽤 많으니까 지금 요건 새 겁니다. 자, 인문계가 그래서 참고하면 좋은 그 국가기관들이 있죠. 네,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그걸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되고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저 통계청 홈피입니다. 여기는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포털이든지 통계청을 치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포털처럼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궁금하고 있는 각종 사회 지표들에 대해서 치면은 통계가 쫙 뜹니다. 관련된 통계가. 그 다음에 지금 뭐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죠. 사회 시간에도 거의 뭐 고등학교 때 꼭 배워야 되는 게 사실 사람 간의 관계고 사회생활이고 이러니까 그와 관련된 그 국민권익위원회 가면 여기도 검색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괜찮고 언론이나 뭐 방송 미디어 쪽 관심이 많다면 이렇게 요거는 어디냐면 언론재단입니다. 언론재단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7월호, 몇 월호, 4월호 개간으로 그러니까 뉴스레터가 있어요. 뉴스레터. 뭡니까? 뉴스레터. 소식지죠. 소식지. 그래서 그 언론 분야에서 있는 최근의 이슈들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가 좋을까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뉴스레터 같은 거를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지금 고3 때부터 해도 3년간 구독했다고 자소서에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에 가면 3년치, 뭐 10년치 뉴스레터가 있어요.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스킵하면서 보면 3년간 봤다, 2년간 봤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거짓말도 아닌 거죠. 언론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공적 유관 기관들, 국가통계포털 홈피, 국민권익위 홈피, 언론진흥재단 홈피 등도 굉장히 문과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공적 유관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자, 이과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과 것도 가능합니다. 이과는 뭘까요? 자연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언어가 수학이 아닙니까? 수학이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번듯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공학한림원. 이건 모든 공학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건설발전사, 기계, 바이오 의료, 섬유식품, 기술발전, 에너지 자원 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몇 편만 봐도 뭐 현재 트렌드만이 아니라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 그리고 과학 과목이죠. 이건 이제 이과니까 주로 과학 과목과 연계된 좋은 꿀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정리해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요건 생명 쪽입니다. 불이기죠. 네, 생물학 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예, 굉장히 좋은
그 실생활하고 연결되면서 궁금증이 많은 학생이라는 게 단박에 이제 드러날 수가 있겠죠. 현재 배우는 것과 연계해서. 그래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공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정부 기관 조직도죠. 네. 그래서 벤처 중소기업부, 해양수산부, 국토, 여성, 여가부, 고용부 이거 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네. 외교부도 있고 외교부는 특히 이제 외고를 다니는 학생들, 국제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청소년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교 현안이나 그런 걸 쉽게 이렇게 정리된 것도 있고요. 근데 장차 이제 뭐 로스쿨에 간다든지 그러면 뭐 법무부 홈페이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경계열 간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산하에도 이렇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통계청입니다. 네, 통계청.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청, 네, 산하청입니다. 검찰청은. 네, 그거 갖고 요즘 뭐 말이 많죠. 네, 그런 것들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뭐 홈페이지를 가서 뉴스레터 같은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도 그 과목 공부에 충실하면서 충분히 이제 학생부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일상생활에서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다. 그런 예가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뭐 해시태그가 왜 해시태그가 되었나, 그 다음에 뭐 맨홀 뚜껑은 왜 둥글까, 왜 버그라고 그럴까, 이게 뭘까요? 이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물음표는 왜 그 물음표가 되었나? 이건 일상생활에서 사실 공부하고 약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평상시 생활에서 궁금했던 부분 아닐까요? 예, 이런 것들도 뭐 네, 학생부가 약하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물음표가 왜 물음표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거 사지선다로 내드릴게요. 사지선다. 네, 1번, 2번 보이시죠? 네, 이것도 답을 맞추시면 네, 제가 커피를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을 읽어보시고 네, 답을 제일 빨리 올려주시는 분 두 분께 네, 커피를 뭐 드릴까요? 네, 찐맘님 맞추셨습니다. 4번 매화님까지 4번입니다. 4번. 예, 인간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모양을 표현한 기호입니다. 예, 4번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 요즘에 그래서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특이잖아요. 세특입니다. 그리고 세특과 독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러면 앞서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이제 입시 결과의 진실도 봤고, 가장 효과적으로 수시 지원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학생부, 그리고 그와 연계된 자소서 만들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학생부가 지금 이제 2월 이제 됐잖아요. 이제 곧 다음 주부터는 2월이라 이제 이게 사실은 학교별로 다 달라요. 요즘에 셀프 학생부 논란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학생이 쓸 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만 이제 학생이 좀 참가할 수 있게끔 하고, 전적으로 이제 학교가 맞는 곳도 있고, 조금 이제 뭐 특목자사고나 이렇게 좀 학생부를 좀 많이 이제 그 중요시 보고 이런 학교들은 학생에게 일부 부분을 쓰게 합니다. 그게 이제 셀프 학생부가 아니라 같이 쓰는 거죠. 뭐 학생도 선생님을 도와준다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개별 학생의 모든 활동을 다 정리하고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학생이 조금 써서 드리면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하시면 그 선생님의 업무를 굉장히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배려하지만 정말 어떤 애들은 선생님을 배려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뭐 성적도 좋겠지만 세특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서 써놨습니다. 이 한자 아시죠? 다 한자 세대시니까. 네. 네. 분식 학생부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요 분식 회계 쓸 때 하는 말인데 뭐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냥 화장을 한다, 약간 분칠을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그럴 수 있는 팁들을 사례와 함께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고 좋은 학생부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문과 학생이고요. 요건 이제 동아리 활동의 그 창체적, 그러니까 동아리, 자율활동, 자동봉진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쓴 겁니다. 제가 어떻게 수정했는지는 요 빨간색으로 요 위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여기를 조금 이제 분식한 겁니다. 분식 회계처럼 제가 보완한 건데, 앞서 보여드린 그런 이제 국가기관이나 좋은 자료들을, 좋은 컨텐츠들을 믹스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친구가 이제 민들이라는 동아리를 한 겁니다. 인권 관련 기사들을 스크래프, 기사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해 보고 의견을 비판적으로 기술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바꿨냐. 인권 관련 기사들을 스크래프, 요 빨간색, 인권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아까 보셨죠? 아까 보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해서 뉴스레터를 구독함, 최근 코로나와 관련한 민원 비율을 알아보고, 민원 빅데이터를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한 건 팩트 아닙니까? 사실에서 스스로 얼마나 이 친구가 관심 있는 것을 더 알아봤다. 입시가 결국 뭡니까? 머치 앤 베러입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쓰면 이게 더 좋은 우수한 학생부가 된다. 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지금도 700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도 500자, 동아리활동도 500자로 줄었죠. 예전에 1000자였던 것이 줄었는데, 진로활동은 지금도 700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희망 분야가 언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입니다. 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쪽을 생각하지만 막상 수시 최종 지원할 때는 성적에 따라서 조금 계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계열에 있는 학과 중에 조금 내려서 극단적으로 이런 스펙을 가지고 국문과를 쓴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조정하는, 미세 조정하는 거는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수시에 임박해서 5월, 6월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창의적으로 구현되면서 보는 사람도 참여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경험한, 그러나 여기부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넣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주요 소셜미디어, SNS 등 유튜브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소비자들을 중독시키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는 등 비판적이고 냉철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임, 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살짝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면 탐구했고 이런 분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친구다. 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언론, 미디어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문 구독도 많이 하고 검색도 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네. 네.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의 알고리즘 자정 노력과 반박. 가령 이제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컨텐츠를 보게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얘네가 뿌려주잖아요. 다음에 볼 동영상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어떻게 찾으면 된다는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들도 이렇게 자정 노력이 있고 반박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넣고, 네. 매체에 관심이 많아 평소 신문 스크립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기사가 팩트인지 주장인지 의견인지를 잘 구분하여 반드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습관이 있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과 주장, 네, 이게 언론 쪽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보다 사실 주장이 더 재밌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한 내용이고, 이건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내용인데
영어지만 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영어 내용이 나오면서 중간에 AI 이야기가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관련돼서 이 친구가 뭘 더 받느냐. 그 카오스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재단도 좋고요. 카오스 재단, 뭐 언론 재단, 뭐 이런 좋은 재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카오스 재단은 한 70% 정도는 자연계, 이과적인 정보가 있지만 나머지 한 40%는 문과가 들어도 되는 인문, 철학, 사회, 융복합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차이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정확히 이해하고 모라백의 역설, 이 모라백의 역설은 유명한 얘기죠. 사람한테 어려운 게 기계한테 쉽고 기계한테 어려운 게 사람한테 쉽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번역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파파고 같은 거에 시켜보면 굉장히 쉬운 영어 단어도 번역을 잘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이 모두 다 뭐 인간을 잠식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지능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부를 수정하면 된다. 그런 예시입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세특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리 얘기가 나옵니다. 기후, 뭐 지리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와 관련해서 지리적 제가 추가한 내용이 여기 빨간색 세 줄입니다. 지리적 개념에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있듯 그렇죠. 지리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교 선택할 때도 똑같습니다. 고교 선택할 때도 통합거리를 따지고 그게 이제 자연지리가 됩니다. 그거 외에 인문지리는 뭘까요? 그 학교 분위기는 어떻고 그 학교의 대입 실적은 어떻고 학생 수는 얼마가 되고 문과반이 몇 반이고 이과반이 몇 반인지 이런 게 인문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리 얘기를 하면서 지리적 개념에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있듯 존재들 관계에서도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있음을 발표하고 지리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하여 다른 과목과 코로나 시대 일상에 적용하며 적당한 거리두기에 대한 것까지. 거리두기. 예. 이 지리가 거리잖아요. 지리가 거리 아닙니까? 지리가 거리니까 그런 내용을 뭐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온 포스터죠. 네. 을 하면서 학습 역량을 통합교과적인 학습 역량을 갖춘 학생임. 이런 식으로 학생부를 살짝 이렇게 분식할 수가 있습니다. 분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목고 학생 건데 약간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라서 희망을 안 해서 공개를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상해서 이제 제가 학생부 수정하는 사례까지 한번 같이 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고요. 네,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학생부를 수정하는 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수정 기간입니다. 대개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는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수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쓰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뭐 창체 활동하고 행동 특성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만약에 나의 뭐 영어 선생님이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라면 국어 과목의 세트까지 하니까 사실은 담임 선생님의 쓰는 작성 분량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교과 세특 선생님이 쓰시는데 이게 보면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들은 세특은 절대 니들이 손대는 거 아니다. 선생님이 쓰는 거다 해서 못 고치게 하는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학교랑 싸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시되 다만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약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아까 저도 완전히 전면적으로 수정은 안 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수정할 부분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희진님 질문에 대한 학생부 수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늦게 은하수 별님이 1, 2부를 놓치셨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유튜브에 제 설명의 동영상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신 PPT 내용이 뭐 나쁘진 않잖아요. 컬러풀하면서 보기도 좋게 시인성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KNS 네이버에 가셔서 카페로 가신 다음에 스페링이 KNS IPSI, 그러니까 입시죠. KNS 입시 잉글리시 이렇게 치시면 그 강연을 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학생부 첨삭하는 사례도 직접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도록 하고요. 1학년 봉사 시간도 맞춰야 하나요? 최근에 봉사는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내 봉사 많이 주로 이뤘고, 일부 랜선 봉사가 있습니다. 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이나 뭐 어린 학생들을 그걸 또 줌으로 봉사활동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만 하시면 되고, 하여튼 봉사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아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게 먼저고 봉사 시간을 뭐 많이 해야 된다. 1년에 20시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봉사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뽐낼 수 있는 뭐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공부 가르쳐 주는 그런 봉사로 소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딸기 스무디 님이 그 2024 입시도 대동소이할까요? 네, 2024 입시부터는 이제 자소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소서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입학생의 입시가 2024 입시 아닙니까? 고1이죠. 이럴 때는 자소서가 아예 없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자소서가 있고 학생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소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풍선이죠. 자소서가 없으니까 학생부가 커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도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이 줄었잖아요. 뭐 자율활동 뭐 이런 것도 줄고 세특이 아니라 뭐 독서도 반영 안 하죠. 수상도 반영을 안 해요. 그러면 남은 게 세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이 아주 중요해졌다. 그게 이제 2024 입시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맘님께서 질문하신 거, 수시 학종일 때 내신 은미체 과목까지 다 반영하나요? 네, 은미체는 다 뭐로 나옵니까? 그 ABC로 나오지 1에서 9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일 때 보기는 봅니다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과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서는 많이 올리는 게 좋은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책보다 제가 진짜 간곡히 호소하는데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서가 지금 고1만 해당이 되죠. 그 이전은 다 기록이 됩니다. 고1은 뭐 독서도 대입이 미반영이니까 안 해도 된다. 세상에 고등학생이 책 어떻게 안 읽습니까? 예, 요령 있게 읽어라더라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현우맘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세특은 써오라고 하지 않는 과목 혹은 학교일 경우 세특을 써서 낼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학생과 그 과목 선생님과 잘 얘기가 돼서 일부를 냈을 때 받아주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안 된다고 딱 이렇게 그 단정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마찰을 일으키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수정이 되지도 않고 첨삭을 해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학교랑 얘기가 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고일 외부봉사도 계속하나요? 그러니까 외부봉사보다는 일단 교내봉사 위주로 하시고, 뭐 랜선 봉사 같은 거 일부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에리오 K님, 레오 K님 언급해 주신 다양한 사회 이슈들은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데, 그거를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사회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배웠다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 인권, 그 빅데이터 같은 걸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봤다, 뭐 뉴스레터를 구독했다,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관심이 가졌다. 그런 식으로 세특에서 한 줄 정도를 추가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들을 관심이 있다. 왜냐?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다면 그걸 통해서 질문이 나와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런 예시를 찾아야 그게 공부의 완성이잖아요. 예, 레오 K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니아님 2022년 특기자 외부 스펙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제 특기자 외부 스펙을 낼 수 있는 학교가 고대가 이제 없어졌죠. 이화여대밖에는 없습니다. 특기자에서 이화여대만이 정말 어학특기자에서 50여 명, 국제학부 특기자에서 50여 명에서 한
100명 남짓한 인원을 외부 스펙을 낼 수 있습니다. 토플, 토익, 탭스 다 낼 수 있고, 뭐 IB를 내는 친구도 있고, 뭐 SAT를 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외부 스펙을 다 받아주는 학교입니다. 네, IB 점수나 뭐 AP 성적 이런 게 다 되는 게 이화여대만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가 사실 또 있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이화여대 정도가 이제 특기자 전형을 유지하고, 올해 이제 특기자 전형이 올해부터 없어지는 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뭐 경희대학교 등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많이 못했죠. 예, 못했기 때문에 세특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다른 활동보다 세특.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부에서 글자보다 글자를 이기는 게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교과 성적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다른 부분. 연대 UD 스펙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것도 어쨌든 UD는 특기자 전형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UD에서 UD 같은 경우에는 영문 자소서를 쓰죠. 영문 자소서에 쓸 때는 뭐 다른 준비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어적인 역량과 국제학적인 역량을 골고루 갖추시면 됩니다. 교내 대회는 어느 정도 비중의 중요도인가요? 네, 뭐 일단은 교내 대회에서 상이 세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전교권 학생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교내 대회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뭐 고1 같은 경우에 약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고1은 이제 저 때부터는 교내상 안 들어가잖아요. 저 교내 대회에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나 관 선생님이 너 공부 그거 잘하니까 그 과목 잘하니까 이 대회 나가볼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필요 없으니까 안 나가요. 이러면 다른 부분에 세특을 잘 써주실까요? 그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내 대회는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나가시는 게 좋다. 네. 네, 이 외고생 당연히 UD 지원식 교내상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높은 상이 중요하고 지원을 할 거와 관련이 높은 과목의 교내상,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게 좋겠죠. 네, 단호님이 또 질문은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100%는 올해 고2 되는 입시 때도 반영하나요? 사실은 요즘에는 하도 변화가 커서 근데 논술을 고2 때부터 안 하겠다고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2까지는. 그러니까 23학년도까지는 논술이 유지됩니다. 네, 될 거라고 보고요. 스카이맘님, 어학특기자 불어 자격증 인정되는 학교는 2대뿐인가요? 맞습니다. 네, 2대뿐입니다. 네. 국민대는 이제 그 불문과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버블님인가요? 버블님 95. 예비 고2 자사고 내신 몇 등급까지 학종으로 서울 주요 대학 가능성이 있나요? 정시 전환을 빠르게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도 스펙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내신 스펙트럼을